꼭대기에 있는 수혜자 이재명, 중간책 이화영, 그다음에 행동을 한 물주 김성태, 이재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죠. 이 셋 재판부 한 군데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다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겁이 나죠. 신진호가. 김성태, 자 1심 실형 나왔는데 검찰이 1심 실형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을 기소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서 비슷한 혐의로 김성태를 기소해서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죠. 그래서 검찰이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4시 30분이니까는 가장 최근에 한 1시간 반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검찰 김성태 1심 실형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 추진 목적 명확히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죠. 오늘 판결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1심 재판부가 오후 2시에 선고를 했는데 김성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 재판을 받은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만 원 정치자금 및 뇌물 공여. 자, 이게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고, 이화영의 뇌물 받은 이야기고, 그 다음 줄이 이화영과 공모해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 그때 이화영 재판에서는 살해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총 800만 달러면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데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자, 그래서 이 판결에 나온 데 대해서 검찰은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김성태가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결국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이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법원이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문입니다. 지난 6월 선고된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자, 그러니까는 이화영에 대한 선고와 같은 이유로 김성태도 선고를 했다. 그래서 둘이 공동 정범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을 위해서 했던 일이죠. 이게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 100억 원, 북한에 간 돈이 800만 달러, 100억 원 이상이니까 만약에 이게 이재명이 그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특가법에 해당이 되죠. 특별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에 해당이 되면은 특가법은 이 유기징역 같으면은 1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을 그게 양형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3자 뇌물죄가 걸려있는 이 대북송금 사건, 기둥이 지금 3개가 있죠. 3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으니까는. 자, 그 돈을 준 사람은 김성태인데, 그 중간에 이화영이 있는 거죠. 이화영은 김성태가 이화영의 오랜 스폰서고, 과거에 그 사회이사도 했고 막 했기 때문에 쌍방울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은 이재명이고 그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사람은 이화영이고 실제로 돈을 주고 행동을 한 사람은 김성태죠. 자, 근데 이화영이 먼저 9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대북 송금 때문에 9년 6개월 다 된 건 아니고
제가 이하영한테 뇌물 받고 막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년 6개월을 받았고, 그 다음에 김성태가 오늘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 안에 또 대북송금 부분이 들어가 있죠. 자, 3개의 포인트 중에서 2개가 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시간 문제죠. 왜냐? 본인이 수혜자니까. 아무리 본인이 몰랐다. 이재명, 그러니까 이화영이 알아서 했겠지. 보고도 안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화영의 판결문에서 이 보고를 한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기저기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돈 보낸 게 결국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를 위해서 보냈다. 이런 것도 다 있죠. 그리고 김성태도 결국은 대북송금이 북한을 위해서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검찰에서 나온 입장문을 읽어드렸죠. 그 입장문에도 검찰이 오늘 판결 내용을 보고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이 오늘 1심 선고 후에 김성태 1심 선고 후에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 그리고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이었다. 이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을 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입장을 밝혔죠. 지금 법원의 판결문이 아직 기자들이 입수를 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제 기자들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이재명이 김성태를 모른다고 했죠. 내가 어떤 저런 조폭, 악덕 부동산, 그러니까 악덕 사채업자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쌍방울은 내가 내일 한번 사입은 적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김성태가 이하영 재판에서 본인이 2번 이하영의 전화기로 통화를 해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고맙다. 왜? 돈을 대신 넣어줬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고, 김성태가 다음에 북한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달라. 왜? 자기도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안면을 태워야 되니까. 이런 통화를 다 했다고 한 것을 이하영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죠.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김성태 재판부에서도 그걸 당연히 인정을 했겠죠. 그리고 이재명 재판부에서도 다 받아들이겠죠. 그 2번에 그렇게 했으니까는. 그러면은 결국 거짓말을 한 게 되죠. 이재명은 김성태를 몰랐다. 대북 송금한 것도 몰랐다. 보고도 안 받았다. 다 거짓말이 들통이 나죠. 그런데 제가 3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꼭대기에 있는 수혜자 이재명, 그 다음에 중간책 이화영, 그 다음에 행동을 한 물주 김성태. 그래서 김성태와 이화영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이재명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새 재판부 한 군데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3개를 다 지금 하고 2개는 1심 내렸습니다. 그걸 이제 고법으로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재판을 1심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맥락이 쭉 이어져 오고 있죠. 특히 이화영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았는데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을 막 방해를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부인이 재판하는 데 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이렇게 소동도 벌이고 해서 무려 1년 8개월을 1심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 심리를 다 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같은 이 사건이니까는 공동 정범이니까는 2사람이. 그래서 김성태 재판도 다 해서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그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가 이재명이라는 건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겠죠.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겁이 나죠. 신진호가. 그리고 신진호 부장판사는 그 전에 이 김만배 대장동 이제 이재명과 연결된 김만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 유죄를 내렸습니다. 유죄를 내린 그 판사고 수원에서
그리고 최용길인가요? 성남시 여장 거기도 뭐 유죄를 때렸고 아주 그 수원지법에서는 아주 유명한 판사죠. 그리고 그 이재명의 후임자 은수미 그 여성 그 성남시장 했던 그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그래서 수원지법에서는 아주 엄하기로 법대로 하기로 유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재판부로 옮겨달라. 자기가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는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유래신도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의 재판이고 또 하나 곧 이제 10월 달에 판결이 나오는 1심이 나오는 위정교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그렇게 있는데 3개의 재판을 거기서 받고 있는데 선거법. 워낙 재판이 많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수원에서 받는 거를 같이 좀 옮겨달라고 신청을 해서 이게 오늘 대법원 일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옮겨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죠. 유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동 시리즈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거 대장동, 백현동, 뭐 정자동도 앞으로 될 거고 위례동, 뭐 다 위례신도시 다 개발 비리 이후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하죠. 그런데 이거는 개발 비리가 아니고 대북송금 전혀 딴 거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거. 이거는 성남시장 시절. 그래서 병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진우가 무섭기 때문이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두 개의 포인트. 유하영과 김성태에게 1심에서 유죄를 때린 신진우가 무서우니까 서울로 옮겨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천만에 지금 법원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재명은 금요일 밤에 아마 상당한 고민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1월 달에 선고가 2개나 나오고 또 검찰의 다른 수사 쌍방울 법인카드 관련해서 쌍으로 지금 소환이 되죠. 김혜경 씨와 같이. 그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수원 그 지검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되면 수원지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원까지 가기 어렵다고 이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로 옮겨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차피 거기서 또 수원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도 또 수원지법에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굳이 양쪽에 가기 번거롭다고 이거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나 옮겨달라고 대북송금 옮겨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다 거기 또 모입니다. 수원지법에 또 사건들이.